보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무한화사는 단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항상 방송 촬영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메이크업과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데요. 분장 전이랑 후는 제가 봐도 놀라울 만큼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그럴 때 머리 스타일과 함께 이제 메이크업을 좀 더 특별하게 연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머리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미지가 참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는 모양이나 길이, 색깔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과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모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발은 자외선을 차단한다든지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발이 없더라도 큰 지장을 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발은 겉으로 드러나고 시선이 많이 가는 부위인 동시에 미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탈모는 개인의 심리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남녀 모두의 관심이 높은 사회 분위기 탓인지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진료를 받는 인원이 꾸준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발도 피부 부속기의 일종이고 피부에 노화가 일어나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구나 머리숱이 줄어들거나 가늘어지거나 흰머리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면 모발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탈모의 유형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그 예후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각각의 탈모의 유형에 따라서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탈모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한방에서 보는 탈모의 원인과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탈모의 정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모란 무엇인가? 라고 머리 빠지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는 항상 빠지고 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탈모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덮고 있는 피부인 두피에 이제 굵고 검은 머리가 빠지는 것을 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500만 개의 털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털 하나하나마다 독립적인 어떤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털이 모낭에서 돋아나서 자라다가
일정 시간 자라다가 성장 기간이 지나면 성장이 이제 점차 둔화되는 퇴행기를 거치게 되고 성장이 완전히 멈추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붙어만 있는 휴지기를 가지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이게 다시 빠지고 새로운 털이 돋아나는 그런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썹이라든지 속눈썹이라든지 이런 솜털 같은 채모는 6개월 이하의 주기를 가지고 나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데 반해서 머리카락은 성장 기간이 2년에서 6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만 굉장히 길게 자랄 수 있고 다른 채모는 그렇게 길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행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머리에 붙어 있는 시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어쨌든 다른 채모에 비해서 더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발 주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항상 전체 모발에서 한 2%에서 5% 정도는 휴지기 상태에 있게 되고 이 중 일정 모발은 매일매일 빠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피에 붙어만 있는 시기는 평균 2, 3개월 정도인데요. 이러한 휴지기의 모발은 모낭의 세포 활동이 완전히 소멸된 시기로 2, 3개월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모발이 올라오면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빗질을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 동안에 자극이 가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이 정상 범위일까요? 머리숱에 따른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모발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것으로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탈모의 종류는 탈모의 양상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고 또 탈모의 원인과 대상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중 빈도가 높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요, 여러분께서 소위 대머리라고도 많이 부르시는 그 탈모가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춘기 이후에 남성분이나 여성분에게서 발생하는 탈모 중에서 가장 흔한 탈모 유형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전적인 소인과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안드로겐의 대사 산물 중에서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산물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이게 탈모 발생에 안드로겐성 탈모 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로겐성 탈모는 성별에 따라서 진행 양상이 약간 다른데요.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에게서 각각 진행되는 양상이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증은요, 보통 이제 대머리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20대나 30대에서부터 모발이 이제 점차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마와 머리털의 경계선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측 축두부로 M자 모양으로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중심부에서도 탈모가 중심부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양상으로 진행을 보입니다. 탈모의 진행 속도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특징이 다 진행되더라도 이 두피 뒤쪽과 옆쪽의 모발은 잘 침범을 받지 않고 탈모가 다 진행되더라도 유지되는 것이 안드로겐성 탈모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력이 있고 이 탈모가 안드로겐성 탈모가 이른 나이에 시작된 경우에는 심한 그 대머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지만 여성들에게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아무리 탈모가 진행되셔도 여기가 이마가 M자로 올라가시는 분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운데서부터 좌우로 이제 머리가 점점 얇아지고 숱이 적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머리가 보통 길고 헤어스타일 등으로 좀 가려지기가 쉽기 때문에 남성형에 비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머리 중심부의 모발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면서 가르마가 넓어져 버리고, 많이 진행된 경우는 마치 이렇게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로 두피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드로겐성 탈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를 완전하게 억제하는 치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물이 이러한 유전적인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막지는 못하고, 그 약을 복용하다가 복용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수리까지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후두부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뒤 후두부 모발을 전두부로 이식하는 그런 모발 이식 등의 시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떤 의학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물은 여성에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호르몬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형 탈모라는 탈모 유형이 있는데요. 원형 탈모는 면역 세포가 모낭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모발이 빠지게 만드는 일종의 자가 면역성 탈모 질환입니다. 피부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약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모양으로 모발이 빠지는 증상이 특징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두피의 모발 전체가 다 빠지기도 하고, 두피뿐만 아니라 눈썹이라든지 속눈썹, 채모, 전신적으로 다 모발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원형 탈모증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원형 탈모의 범위가 넓어져서 전두 탈모가 된다든지 전신 탈모로 된 경우는 굉장히 난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원형 탈모가 심하게 발병하거나 탈모된 부위가 넓고 클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옆머리나 뒤통수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길게 뱀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원형 탈모증이 생기는 경우는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탈모증과 동반해서 손발톱에 변형이 생기거나 아토피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로 치료에 접근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한약과 침을 이용해서 원형 탈모증을 치료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휴지기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있는 몸에 있는 털은 모두 독립적인 성장 주기를 가지고 나고 빠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털이 모낭에서 돋아나서 자라다가 일정한 기간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고 퇴행기를 거치게 되고, 멈추면 이제 일정 기간 붙어 있다가 다시 빠지게 되고 또 다시 새로 나게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은 성장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2년에서 한 6년 정도로 길고, 퇴행기는 2, 3주, 휴지기는 한 2,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휴지기에 이제 모발이 빠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발열성 질병, 그러니까 굉장히 고열이 나는 질병을 앓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성장기의 털이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일시에 모발이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를 바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요. 이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제거되면은 자연 회복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 모발이 자라기 불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전만큼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잘 회복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모의 종류를 제가 굳이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고 잘 치료하고 관리해도 나이에 비해서 일찍 진행되는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탈모입니다. 다만 섭생을 잘하면 그 진행 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 난치인 경우에 한방 치료가 또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또 아울러서 휴지기 탈모는 일반적으로는 놔두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놔둬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치료나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탈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방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치료에 접근을 하는지 여러분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머리카락이란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미로운이 전신적으로 다 영양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 그 나머지에서 양분을 받아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혈이 충만하면 머리카락도 건강하고 윤기가 흐르고 숱이 많고 혈이 부족해지면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또 연령에 따라서 30대까지는 혈맥이 가득 차 있는 시기이므로 모발이 숱이 많은 반면에 40대 이후가 되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혈이 차츰차츰 부족을 해지면서 모발의 색깔이 희게 되거나 숱이 줄어들고 가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원인으로 이제 다른 원인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노화나 기타 이유로 혈 자체가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한방에서는 혈이란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로 열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이제 심장에 열이 많이 오른다든지 그런 경우, 또한 무절제한 생활과 과로로 인해서 혈이 손상되거나 기름진 음식으로 혈이 탁해지고 혈에 열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성 탈모의 특징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전신적인 컨디션을 개선해서 혈의 부족을 해결하고 두피로 원활한 기혈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탈모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남성 호르몬 대사물의 영향이 큰 남성의 유전형 탈모에는 한계가 좀 명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원형 탈모나 여성 탈모에서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탈모의 경우는 미녹시딜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탈모와 더불어서 여성들은 자궁이나 순환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탈모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의학으로 함께 개선을 하면 전신적인 컨디션이 개선되면서 탈모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한방치료의 장점입니다. 임상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냉대하라든지 배란통, 자궁근종 등의 다양한 자궁 문제와
혹은 수족냉증이나 안면홍조 같은 열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탈모의 원인과도 관련되는 혈의 문제와도 이렇게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여성 탈모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탈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에 관심이 높은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요. 모발 주기상 잘못된 다이어트를 시작한 직후에 바로 탈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2, 3개월 이후부터 모발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가늘어지기 시작하므로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탈모가 발생한 경우 한방에서는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기혈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또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임신 기간 동안에는 호르몬 변화로 모발이 평상시보다 성장기가 길어져서 잘 빠지지 않다가 출산 직후 이제 수면을 다한 휴지기 모발이 생기면서 출산 이후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모발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보통은 6개월까지 이제 산후 6개월 정도면은 점점 탈락량이 줄고 이제 새로운 모발이 돋아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 시기에 기혈 부족이 심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뭐 고령 임신이거나 아니면은 기혈이 극도로 허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기혈을 보충하면서 전신적인 컨디션을 보강하면 혈이 보충되어서 컨디션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모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 여성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성의 그 생애 주기에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난소 기능이 약화되는 갱년기에도 여성 탈모가 급격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역시 한방에서는 정혈 부족과 화혈이 오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요. 탈모가 생기는 병기와 굉장히 그 병인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갱년기에 몸 상태를 개선하는 한약 치료와 두피로 원활한 혈행이 이루어지도록 치료하면 이 시기에 급격하게 모발이 노화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전체적인 노화 증상도 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모 예방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실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일단 진행되면 완전히 이전처럼 되돌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모발이 피부 부속기이자 피부의 일부이므로 모발의 노화도 마치 피부 노화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관리를 해주면 노화를 많이 줄일 수 있지만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노력을 덜 하면은 곧바로 또 다시 드러나게 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대 과학의 발달로 예를 들면 피부 시술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시술이 많지만 아직까지 모발 자체에 대해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시술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직한 노력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발 건강과 탈모 관리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신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한방에서는 모발을 혈의 나머지로 본다고 했는데 혈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생명력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감정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로, 과음, 과식, 그다음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 무절제한 생활 패턴은 우리의 생명력을 손상시키고 먹는 음식과 기거하고 생활하는 것이 규칙적이면은 우리의 생명력이 길러지고 이 혈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탈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통 산후 탈모는 6개월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전에 빠져서 휑해진 머리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이 보느라 바빠서 끼니를 잘 못 챙긴 것이 원인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서까지도 모발이 계속 많이 빠지셔서 걱정이시군요. 출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모발이 한 번에 많이 빠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데 출산 후에 몸 상태는 기혈이 허한 경우가 많고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때 자칫 몸 관리에 소홀하면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가 쉽습니다. 탈모 관리법은 건강 관리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몸에 깨끗한 혈이 충만해야 모발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두피와 모발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대신 건강한 음식을 통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의 몸이 계속 혈이 길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있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히 잠을 자야 피부의 일부인 모발도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두피로 혈액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나쁜 것을 안 하셔야 되는데요.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열이 많은 음식이라서 두피로 열을 오르게 해서 혈맥의 순환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흡연은 말초 혈액순환을 저하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와 상담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복밤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탈모의 종류와 그것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다르다는 점, 원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는 한방 치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탈모를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